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9일 새벽 5시 48분입니다. 중동은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또 중동 산여국들 사이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오고 가고 폭격이 진행되고 이란 정보기관장이 암살당하고 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쯤 되면은 트럼프의 그리고 네타냐후의 이란 공격은 전쟁 범죄다 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정보기관의 두 수장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CIA 부장과 국가안보국 국장입니다. 국장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의 이유로 되었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을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때렸다라고 하는데 두 정보기관장은 이란이 미국을 때릴 만한 미사일을 아직도 개발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허위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핵무장 국가가 핵을 갖지 않은 국가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그 지도부를 폭사시키고 레짐 체인지를 획책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우리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미국이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장악되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에 빨리 군함을 보내라. 군함 보내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 응해야 되느냐.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한국의 헌법과도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안보 수장격인 사실상 이란을 이끌고 있었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표적으로 하여 공습하여 제거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란 정부도 어제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살당한 라리자니는 이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라리자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958년 이라크에서 출생을 했다고 그래요. 이라크에서 출생한 라리자니는 테헤란의 샤리프 공대에서 전산학 박사, 테헤란대 대학원에서는 서양 철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칸트 철학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란 방송에서 언론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보도국장까지 승진했으며 1981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혁명수비대에 입대해가지고 준장까지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국가안보 고문을 맡았고 2005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이후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는데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가 지난달 28일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에는 생존한 최선임자로
전쟁을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의 유고시 라리자니를 고난대행으로 임명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아들 모저타바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될 당시에도 그는 경쟁 상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폭살시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선 한국과 인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라리자니는 국회의장이었어요. 강창희 국회의장을 테헤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두 은행에 묶여 있던 석유 수출 대금 약 80억 달러의 동결 해제를 부탁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라리자니에게 부탁할 건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런던에서 공부하던 한국 대학생이 이란을 여행하면서 군사시설 사진을 찍었다가 간첩죄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의 석방을 이란 측에 요구했더니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리자니 덕분에 정신병 살 뻔했던 한국인이 석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논점이 되었던 60억 달러는 한국 측이 이란 석유를 수입하고 원화로 두 시중 은행에 입금한 것인데 미국의 압력으로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됐느냐. 2023년 9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미국 행정부는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 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도록 해가지고 한국 은행에 묶여있던 돈이 카타르 은행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카타르 은행에 있던 이 돈 60억 달러를 재차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 뒤의 행방은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라리자니라는 사람은 2017년 6월 26일에서 28일 한국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자 방한한 적도 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의 소개로 이명박 정부 시절 에너지 대사로 활약했던 신재현 변호사를 만나서 한국의 성공적 경제개발 정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관계자를 좀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재현 변호사는 개발연대 때 경제정책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한 전직 장관에게 부탁해가지고 라리자니와 호텔에서 만나게 했는데 라리자니를 처음 대면한 이 전직 장관은 자신이 쓴 책을 갖고 나와 전해주면서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라리자니는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 라리자니란 분의 집안이 이 성직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외모가 매우 지성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 품위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재현 변호사는 라리자니 집안은 성직자 가문으로 늘 이란 권력층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서 이런 사람을 지금 죽이면은 또 계속 죽여나가면은 결국 이란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혁명수비대가 장악한 군사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신재현 변호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거의 무도한 수준의 이란 공격은 실패할 것이다. 왜 실패하느냐? 이란의 저력, 이란의 역사, 이란 사람들의 성격을 모르고 덤볐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반정부적 이란 사람들까지도 미국이 너무나 무도하게 공격을 하고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란 전체를 적으로 돌려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것도 어린이들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175명이나 죽게 만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불평을 갖고 있었던 반정부
이란 사람들까지 반미로 돌고 애국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은 이 사람들을 흥분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미로 돌아버렸다. 이것은 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쳤다가 지금 공경에 처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신재현 변호사가 했습니다. 상당히 깊게 경청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